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사람이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죠. 세상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발 뻗고 편하게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본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미친 듯이 위험한 위치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퇴근하고 편하게 쉬는 것보다 매 순간 공포를 느끼며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소개할 콘텐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집 19곳입니다. 19위. 위험한 집. 정확히 말하면 이걸 집이라고 해야 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채널 스타일 아시죠? 늘 여러분을 긴장시키고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한 남성이 딱 봐도 관종 같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평범한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굳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강둑에 앉거나 보트가 있으면 보트에 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건 너무 평범해서 클릭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지 강위다리 난간에서 아래로 매다는 위험천만한 둥근 비닐집. 이걸 직접 만들어냅니다. 마치 둥근 플라스틱 캡슐 같은 걸 다리 아래에 매달고 안에 건초를 잔뜩 넣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낚싯대를 준비하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저 깊은 강물에서 물은 다 튀어들어오고 조그만 공 모양 집안은 금방 후끈해지고 습해질 텐데 도대체 그 안에서 잡은 고기를 어디에 넣을 생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바지 주머니? 뭐 그 정도겠죠. 18위. 현공사. 중국에 매달린 사원. 현공사는 중국 산시성 다퉁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숲속은 아니지만 건물 자체가 너무 비범해서 여기에 넣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원은 무려 1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지상에서 약 75m 높이 절벽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한다고 상상하면 아찔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지금은 종교적 용도보다는 역사문화재, 관광명소로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건물이라는 독특함 덕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이 되었죠. 겉으로 보면 정말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참나무 기둥이 절벽에 뚫어 만든 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구조 안전은 갖춘 셈이죠.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1500년 가까이 버텼다고 해도 그 위에서 마구 뛰거나 충격을 주는 행동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1500년 동안 저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건물이 얼마나 독한 생명력을 가진 건지 보여주는 증거죠. 17위. 해안 절벽 위 아파트들. 미국 캘리포니아 퍼시피카. 혹시 농담삼아 캘리포니아 언젠가 바다에 툭 떨어지는 거 아냐?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지역이 바로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퍼시피카 해안 절벽입니다.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통째로 바다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엘니뇨 현상으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계속 몰아쳤고 단 2주 만에 약 6m 가까운 해안 절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당국은 이 아파트들을 거주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주민들에게 서둘러 집만 챙기고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제 바다로 추락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절벽 위에서 살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무너져라 라고 농담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로 캘리포니아가 바다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16위. 메라피 화산 경사면의 집들. 화산 경사면에 집을 짓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장소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 자체의 여지가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메라피 화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전역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 좀 덜 위험한 곳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메라피는 특별히 위험합니다. 2010년 이 화산이 크게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용암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왔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급히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마을에서 빠져나와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죠.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사는 곳이 공식적으로 사망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당장이라도 이사를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오래된 삶의 터전, 농사 터전, 가족의 뿌리를 이유로
그 위험한 경사면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위. 콰이족의 나무 위집, 인도네시아 정글 깊숙한 부족. 콰이족은 인도네시아의 외딴 열대우림 속에 사는 부족으로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전 세계 언론에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식인이나 주술 같은 자극적인 표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된 타블로이드식 보도입니다. 실제로 콰이족의 가장 독특한 문화는 땅에서 8에서 15m 높이의 나무 위에 집을 짓는 전통입니다.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이유는 악령이 땅에만 머문다고 믿기 때문이고, 또 맹수나 벌레, 침입자들로부터 몸을 지키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집은 거대한 나무 위에 지어지거나 아주 높게 세운 기둥 위에 만들어지는데, 처음 보면 마치 정글 속 공중마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콰이족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 부족입니다.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존중하고, 일부 사람들은 행운을 불러오거나 검은 주술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도 하죠. 서구 언론이 말한 식인주술 같은 말은 대부분 이런 믿음이 와전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 내 갈등이 폭력적으로 끝난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선물 교환 같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웃에게 꽃다발이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으로 갈등을 풀어버리는 셈이죠. 언론이 기대한 무시무시한 부족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4위. 카츠키필라 조지아의 외딴 거대한 석기 기둥 위 성당. 조지아 서부의 아주 외딴 지역에는 멀리서 봐도 믿기 힘든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석 기둥 위에 세워진 작은 성당 카츠키필라입니다. 이 거대한 석회암 기둥은 지상에서 약 40m 넘게 치솟아 있고, 그 꼭대기에는 정말로 작은 성당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성당 중 하나죠. 이곳은 조지아 수도에서 약 200km나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 이후에는 20분 정도 가파른 절벽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덕분에 관광객 수가 많지는 않지만 도착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충격받을 만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당 자체는 6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예배 공간과 은둔 수행자를 위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와인 저장고가 함께 있습니다. 조지아가 원래 와인 문화가 깊은 나라라서 이런 부분은 그들의 전통과도 연결돼 있죠. 현재는 성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래에서 생활하는 남성 수도사들만 매일 이 위험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객, 일반인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도사의 하루 일과가 절벽을 오르기, 기도하기, 다시 내려오기라니 듣기만 해도 엄청 고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오랜 수행을 이어가는 수도사들에게는 그 길 역시 신성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13위. 나무집 러시아의 전설적인 괴짜집. 북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외곽 데이나 강 근처에는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처럼 회자되던 기묘한 나무집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일본의 13층짜리 탑이나 동화 속에 나올 만한 이상한 건물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충격적이었죠. 집은 온통 나무판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판자들이 마구 뒤섞여 규칙도 없이 이상한 각도와 형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압도적이었던 건 그 높이였습니다. 이 집은 13층, 최고 높이 약 44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집이었습니다. 마치 악몽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집이었죠. 집주인은 이 집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증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복잡해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주택이라고 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결국 집주인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사이 사람들이 몰래 건물 내부를 털고 주민 민원도 폭발했습니다. 도시는 이건 법정 높이 제한을 심각하게 초과했다며 철거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 기괴한 나무집은 지금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그림자 같은 집을 멀리서라도 한번 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잊지 못한다고 하죠. 12위. 폴링워터하우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폭포 윗집. 이번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밀런 지역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20세기 미국 건축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 폴링워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은 정말 독특합니다. 말 그대로 폭포 위에 집을 덮어 씌운 형태죠. 아팔레치아 산맥 자연보호구역 깊숙이 자리에 있어서 풍경도 압도적입니다. 건축가들은 늘 거창한 표현을 쓰죠. 인간과 건축,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같은 말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결국 그냥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디에 짓느냐에서 혁신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이 집은 1935년에 건축됐고 집이 자연 위에 매달릴 수도 있구나라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실현한 건축물입니다. 그래도 정확히 말하면 이 집 때문에 갑자기 폭포 위에 집 짓는 유행이 생긴 건 아닙니다. 다행히 그런 집이 여기저기 생기면 세계의 자연 명소들이 어수선해졌겠죠. 요약하면 돈이 정말 많고 유명 건축가와 친했으며 1930년대 미국에 살았다면 폭포 위에 집을 짓는 것도 가능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특권이 만든 건축물이죠. 11위. 시랜드 공국 부케 위의 작은 자칭 국가. 영국 해안에서 약 12km 떨어진 부케 한가운데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기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철제 군사 플랫폼, 그리고 그곳을 독립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가 바로 시랜드 공국입니다. 1967년 패디 로이베이치라는 남자가 이 해상 플랫폼을 차지하고 여긴 이제 내 나라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 지인들은 계속 이곳에서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국가라며 운영하고 있죠. 원래 이 구조물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만든 군사방어시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동안 해적라디오 방송국들이 점령했고 그 후 베이치가 빼앗아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심지어 1978년에는 용병들이 이곳을 침략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베이치가 직접 맞서 싸워서 내쫓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긴 영국 영해 안에 있는 철제 구조물일 뿐이고 상점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물자 공급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커브 어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 그냥 바다 위에 덩그러니 있는 철제 플랫폼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큰 규모의 비밀 아지트 같은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이곳은 분명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12. 절벽마을 중국 스촨성의 하늘 위 마을. 중국 스촨성에 있는 작은 마을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절벽마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이 마을은 지상에서 무려 약 800m 높이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끔 사진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곳인데 실제로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사는 셈입니다. 과거 이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삐걱거리고 비뚤어진 덩굴 사다리를 타고 이 아찔한 절벽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먹을 걸 사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죠. 이 위험한 사다리를 보고 전 세계에서 영상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2016년에 지방정부가 큰 비용을 들여 새로운 철제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새 사다리는 2,556개 계단, 길이는 거의 3km에 달합니다. 총 비용만 해도 약 15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죠.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예전의 식물덩굴 사다리에 비하면 안전성은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SNS 시대가 되면서 이곳은 절벽 인증샷 명소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셀카봉 들고 절벽 끝에서 영상을 찍는 사람들 덕분에 안전관리가 더 중요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절벽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지갑 놓고 왔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상상만 해도 아찔한 곳입니다. 9위. 몰디브 수상방갈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바다 위의 낙원. 몰디브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고급 리조트. 그 위에서 휴양을 즐기는 꿈같은 풍경입니다. 특히 수상방갈로는 몰디브의 상징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지금은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1100개 이상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라는 것. 지표 대부분이 바다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어 조금만 해수면이 높아져도 치명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은 2050년쯤이 되면 몰디브 영토의 80% 이상이 거주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나사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UN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당시 몰디브 대통령이 우리 섬이 조금씩 바다에 잠기고 있다. 이 속도가 계속되면 세기 말 이전에 몰디브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몰디브의 호텔과 방갈로들은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천국 같은 풍경이
언젠가 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8위. 티티카카 호수에 떠다니는 집. 우로스족의 물위 생활. 티티카카 호수는 이름 때문에 한번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죠. 하지만 이곳은 그 이름만큼이나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남미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걸쳐 있는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대한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곳에는 물 위에 떠있는 인공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로스족이 사는 곳이죠. 이들은 토토라라는 갈대 종류를 엮어서 큰 뗏목처럼 만든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갈대로 집까지 짓습니다. 즉, 땅이 아닌 갈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현재 약 60에서 70개 정도의 떠다니는 섬이 있는데 이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섬이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말 그대로 떠있는 마을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로스족은 수백 년 동안 이 갈대섬 위에서 고유한 생활 방식을 이어왔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식생활과 문화도 오래된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모터보트를 타는 등 일부는 현대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갈대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장소를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누가 보여주기 위해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는 생활 공간입니다. 7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집, 아이슬란드 엘리데이 섬. 이번에 볼 곳은 지금까지 나온 곳들 중에서도 가장 외로운 집이라고 불릴 만한 장소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엘리데이 섬 한가운데 있는 작고 고립된 하얀 집이죠. 사진만 보면 세상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동화 속 외딴 은신처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 집에 대한 각종 소문과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부자 은둔형 갑부의 비밀 별장이다. 종교 집단의 비밀 성소다. 유명 가수 비오크의 개인 별장이다. 이런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담백합니다. 이 집은 1953년에 지어진 퍼핀 사냥꾼들의 휴식용 오두막입니다. 퍼핀을 사냥하러 온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집일 뿐이죠. 아이슬란드에서는 전통적으로 퍼핀 사냥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목적이 꽤 현실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사냥협회 회원들만 특정 기간에 이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없고 관광으로 빌릴 수도 없습니다. 언뜻 보면 좀비 아포칼립스가 와도 여기 들어가면 안전하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한 고립 공간이지만 실제 용도는 그냥 사냥꾼들의 작은 쉼터였다는 것. 화려한 배경 이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집이 주는 고요함과 신비로운 분위기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특별합니다. 6위. 노르웨이 해안 산사태 순식간에 집 8채를 삼킨 대참사. 산사태는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파괴력이 강한 재난입니다. 눈앞에서 땅이 무너져 내리고 집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광경은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섭죠.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 장면은 불과 몇 분 만에 집 8채가 통째로 바다로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해안선 자체가 큰 덩어리로 갈라지며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놀라운 건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택들은 대부분 휴가용 별장이라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이 있던 2채에서도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약화인지,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포화인지 전문가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급작스러운 집안 붕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폭우나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땅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집과 함께 바다로 떠밀려 내려갔던 한 강아지 한 마리가 기적적으로 헤엄쳐서 다시 육지로 돌아왔고 곧바로 구조 헬기에 의해 안전하게 구출된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은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5위. 메테오라 수도원 공중에 떠있는 그리스의 신비로운 절벽 수도원.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싶은 곳에 굳이 수도원을 지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은 정말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기이함을 동시에 가진 곳입니다. 메테오라라는 이름 자체가 공중에 떠있는 이라는 뜻이고
이름 그대로 거대한 암석 기둥 위에 수도원 여러 개가 공중처럼 솟아 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수백 년 전에 지어졌고 지금도 6개의 수도원이 현존하며 소수의 수도사 또는 수녀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바다, 산, 초원까지 끝없이 펼쳐져 그 어떤 명소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장관을 보여줍니다. 1988년에는 이곳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드론 촬영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메테오라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배경이 아니라 판타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이죠. 절벽 위에 매달린 수도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빛, 서서히 감싸는 안개까지 합쳐지면 누가 봐도 영화에나 나올 풍경입니다. 지금도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본래 이곳은 혼자 조용히 명상하고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신과 마주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4위, 프레드야마 성 동굴 속으로 이어지는 슬로베니아의 동굴성. 만약 동화책 속에 나올 것 같은 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아마 이곳이 가장 비슷할 겁니다. 슬로베니아 남부에 있는 프레드야마 성은 말 그대로 동굴 속에 박혀있는 성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석회암 절벽에 커다란 동굴 입구 안쪽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될 뿐 아니라 외관 자체도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성 하나가 산의 입안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죠. 프레드야마 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아래에는 슬로베니아에서 두 번째로 긴 거대한 동굴이 이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동굴 내부 깊숙한 곳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 과거 성이 포위 공격을 받을 때 이 통로는 몰래 빠져나가거나 식량을 들여오는 데 사용됐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더 이상 기사나 왕족이 사는 곳이 아니고 대부분은 촬영팀이나 웨딩 사진팀이 찾아옵니다. 중세 분위기가 완벽히 남아있어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종종 사용되죠. 밖에서 볼 때도 압도적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곳이 자연과 건축이 결합된 엄청난 공간이었다는 걸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누가 이런데 성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장소입니다. 3위, 하우사 스콰. 스페인 절벽에 매달린 집들. 스페인 쿠엔카라는 도시에는 수백 년 동안 절벽 끝에 걸려있는 듯한 아주 독특한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우사 스콰, 즉 매달린 집들이라고 불리는 건축물들입니다. 이 집들은 깊은 협곡의 절벽 가장자리에 외벽 일부를 그대로 내밀어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 살던 집이 맞아? 싶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죠. 이 건물들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지어지고 확장됐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이 절벽 라인을 따라 더 많은 매달린 집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세 동의 건물은 현재 박물관과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테라스처럼 튀어나온 나무 발코니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부분이죠. 협곡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다리가 떨릴 정도로 아찔합니다. 이 집들은 스페인 쿠엔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도시가 절벽 위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니까요. 건축물이 절벽 끝에 이런 식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수백 년 전에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2위, 산투아리오 마돈나 델라 코로나. 절벽 위에 붙어있는 이탈리아의 성소. 이탈리아 북부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장소에 지어진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산투아리오 마돈나 델라 코로나. 왕관의 성모 성소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이 성소는 지상에서 600m 넘는 높이 절벽 벽면에 마치 조각처럼 붙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 처음 보는 사람은 말을 잃을 정도죠. 하지만 실제로는 산 발도의 바위 절벽에 있는 아주 좁은 안반 선반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즉,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극적인 구조입니다. 이곳은 원래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수도자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던 고독의 은신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1530년, 지금의 성당이 완전히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순례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곳에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아래쪽 마을에서 아주 좁은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길,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좁은 도로. 어느 쪽이든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쟁, 지진, 사회 혼란 등 수많은 시대적 변화를 모두 견디고 살아남아 지금도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찾는 평화와 고요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벽과 건물의 경계를 잇게 만드는 이 신비로운 풍경은 사진만 봐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직접 방문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위. 폰테베키오. 이탈리아 피렌체의 살아있는 역사.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폰테베키오. 이름 그대로 오래된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이름과는 달리 이 다리는 피렌체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아르노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이 폰테베키오였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1345년에 완성됐는데 그 이전 다리는 홍수로 떠내려가 다시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폰테베키오는 70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셈이죠. 이 다리가 독특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리 위에 집과 가게들이 그대로 붙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도축업자, 생선장수, 무두질 상인까지 온갖 상점이 이 다리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593년 메디치 가문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명령을 내렸고 그 후로는 오직 금세공업자와 보석상들만 이 다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 위 건물들은 지금도 사용 중이며 피렌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실제로 운영되는 상점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메디치 가문이 이 다리 위에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 그들은 도시의 위험한 거리로 내려가지 않고 궁전들 사이를 오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다리 위를 따라 독립된 복도 같은 길을 지어 백성들과 만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폰테베키오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피렌체의 역사, 문화, 권력, 그리고 예술을 그대로 담아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